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영국의 교민인 박지연 님이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이재명의 외교 참사, G7 배제된 한국의 민낯이라는 글입니다. 2025년 6월 G7 정상에서 드러난 한국의 외교적 현실은 실질적 배제와 상징적 무시였다. 형식적으로는 초청을 받았지만 핵심 안보 및 경제 아젠다 논의에서도 한국은 논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더욱 당혹스러운 장면은 일본 총리가 이재명을 두고 TV에서 자주 본 인물이라며 사실상 조롱조의 발언을 한 부분이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모욕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어떤 인식으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재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통역사와 악수하는 실수까지 범했다. 이 모든 상황은 국가 외교의 신뢰 붕괴를 상징한다. 이 모든 것은 애견된 참사였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그 사유 중 하나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명시했다. 외교 정책의 방향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전례 없는 사태에 대해 국제 외교 전문가들은 충격적이며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에바스 리비어는 이를 두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너는 그 어떤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이 밝힌 입장이며 그 신뢰도는 더욱 무겁다. VOA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바로 VOA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칸이죠.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차석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미일 협력 외교는 동맹을 강화한 옳은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뿐 아니다. 알렉산더 나운스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외교 정책은 민주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 도구화를 경계했다. 이러한 국제적 반응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가리킨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단지 정권 투쟁이 아니라 국가 외교 신뢰에 직접 타격을 준 행위였음을 다시금 알아야 한다. 즉 국제사회는 한국 정치권의 내분을 외교 정책의 일관성 훼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며 정권이 아니라 국가의 품격과 존엄의 문제다.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한미일 협력을 굴욕 외교, 친일 외교라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해왔다. 이는 일부 국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외교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G7은 단지 사진을 찍는 무대가 아니라 누가 진짜 파트너인지 보여주는 국제 무대다. 초청을 받았지만 존재감은 없었고 배려는커녕 조롱이 돌아왔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전략적 가치가 있는 동맹국이었다면 중동 문제로 바빴던 트럼프 대통령조차 일정을 조정해 한국 대통령과 회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신호다. 국제질서 재편 속 한국은 그 무게를 견딜 자격이 있는가? 이재명은 방송과 SNS에서 끊임없이 민주주의 국익을 외친다. 그러나 진정한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에서 출발하며 외교는 국가의 품격과 지속 가능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언어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외교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국제사회의 룰과 질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흔드는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한국은 G7뿐 아니라 모든 타자 외교 무대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 외교는 과거사에 집착하는 감정의 투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적 자리를 만들기다. 한 번의 실수는 국가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외교를 다시 책임의 언어로 돌려야 한다. 외교를 정쟁의 무기로 삼은 정치인들로부터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외교는 외면이 아니라 배제라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신뢰받는 외교 전략이다. 그 첫걸음은 외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외교를 단순한 국가 간의 이해 타산이나 군사 동맹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21세기의 외교는 가치의 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가들과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확장을 꾀하는 세력 간의 근본적인 이념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시대에 한국이 만약 자유진영 내부에서 신뢰를 잃고 오락가락하는 리더십 아래 전략적 모호성에 머문다면 그 결과는 단지 외교 실패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약화와 국가 정체성의 붕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외교는 가치와 체제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바로 대한민국 미래와 아이들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 대한민국이 갈 길은 누가 정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영국의 교민 이 박지연님의 그런 SNS에서 자 이재명의 그 외교 참사 G7 배제된 한국의 민낯이라는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은 정직성, 도덕성, 정말 그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온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정과 사범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리스크에 올인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무효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박지원님은 SNS에 뭐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성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전체주의로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G7 무대에서 참관국으로 이재명이가 참가를 했지만 정말 민낯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외교 정책도 수립되지 않았고 그리고 외신들이 보도해서 그런 이재명의 삶의 조명을 어떻게 살아왔다 그 여정을 다 꿰뚫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더 깊은 내막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받지 않았나 참으로 굴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올바르게 선택을 했지요.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으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국격 하락으로 국익에 이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참사에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그러나 결코 대통령 자리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외롭고 힘든 자리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행정 수반으로서 최고의 권력자로서 통치권자로서 그러한 권력을 잡을 수 있겠지만 권력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뇌와 고통과 번뇌와 어려운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도덕성 모든 윤리적으로 가치관이 뚜렷하고 국익을 위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만은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6월 26일 날 11시에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국제선거조사단이 한국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마 세계가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또 후년에 있는 또 2년 후에 있는 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민 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선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누구나 1인 1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희망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굳건하게 이루어지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 일이 없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